형사소송법 2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관한 부분으로서 원래 학업 계획에 따르면 3주차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뒤에 부분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앞서서 시작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의의를 보시면요. 공판 절차의 개념과 공판 중심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개념은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이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전 과정을 공판 절차라 합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법원이 갖는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공판 중심주의 형사 절차에서는 공판기일의 심리 절차가 중심적 절차가 되며 그 위에의 형사 절차는 공판 심리 절차에 대한 준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직접 심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공개주의, 구두 변론주의, 직접 심리주의, 집중 심리주의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주의를 보시면요. 일반 국민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3항과 1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주의는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추상적 방청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 공개주의를 말합니다. 공개주의 위반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에 의한 항소 이유가 되며 383조 제1호에 의한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61조의 5 항소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그래서 9호를 보시면요. 9호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때 공개주의에 반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항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주의의 한계를 보시면요. 방청인 제한, 특수사건 비공개, 퇴정명령, 증인신문, 법정 촬영도금, 소년사건, 성폭력 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방청인 제한을 보시면요.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거나 위헌물 등을 가지고 법원에 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개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사건 비공개를 보시면요. 법원은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퇴정명령은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 금지, 퇴정을 명하거나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법원은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정 촬영 녹음은 법원조직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소년사건보호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변론주의를 보시면요.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주장, 입증을 근거로 심판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면요. (275조에서)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주의를 보시면요. 법원이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 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구두주의는 태도 증거, 확보 등으로 실체 진실 발견에 충실하므로 실체형 성행위에 대해서만 타당하며 절차형 성행위는 서면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과 증인신청권, 증인신문에서의 교우신문제도 등의 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직접심리주의를 보시면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식적 직접주의는 수서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공판 절차 갱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직접주의는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중심리주의는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의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2에 집중심리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면요. 제267조의 2 집중심리 1항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2항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 3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항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5항 소송 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의 지정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집중심리주의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보시면 법원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집중심리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관한 공개주의, 구도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제2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